이렇게 휠체어 타고 가는 네.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진짜 그러니까 뭐 거동을 잘 못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항상 지팡이를 짚습니다. 그 당시에 형 집행정지 병법적으로 줄 때 뭐 언론에서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을 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자, 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남양유업 지금 계속 매각 불발이 되면서 거의 경영권 분쟁에 가까운 이제 소송들이 예, 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두고 웩도독이라고 합니다. 꼬리가 개 몸통을 흔든다는 뜻인데 과연 이 웩도독 현상이 왜 지금 남양유업 매각 불발 사태에 연관이 있는 거죠? 사실 남양유업이 매출이 1조가 안 되는 회사입니다. 네네. 작년 기준 8천억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 재계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예. 워낙 남양유업가에서 벌어지는 어떤 갑질, 네. 뭐 황하는 씨 포함해서 갑질, 그리고 갑자기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가 이렇게 매각을 못하겠다, 파기 선언하고 네. 최근에 또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니까 재계의 큰 이슈거리로 등장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가처분 판결이 나왔죠. 서울중앙지법에서. 예, 예, 예. 그 판결문 내용을 좀 보셨나요? 예. 어떤 내용이에요? 그 홍 회장 일가의 어떤 의결권이 금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새로 사내 이사를 선임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불발이 됐습니다. 네. 뭐 이대로 한다면 뭐 경영권이 뺏길 수도 있는 건가요? 당분간 이번에 거기 사내 이사를 선임을 못하니까 경영 지배인이라는 섭외를 선임을 했습니다. 네, 경영 지배인. 경영 지배인 일종의 뭐랄까 대표 이사인데 네. 사내 이사에서 선임하지 못하고 네. 그 회사 구성원들 중에서 경영 지배인을 선임을 했습니다. 뭐가 어쨌든 뭐 좀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네요. 이또 경영 지배인도 저 홍 회장의 어떤 측근입니다. 네. 40대 초반입니다. 예. 경영 지배인 선임도 또 가처분을 걸 수 있는 거죠. 또. 아니 그건 가처분 못합니다. 뭐 가처분 못 하네. 예, 예. 이러한 또 핵심 배경에는 백미당. 저희가 뭐 백화점에서 즐겨 찾는 또 아이스크림 브랜드 그 수제 아이스크림이죠. 백미당. 맞습니다. 예. 백미당이 또 상당히 큰 그 핵심 노른자 역할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전에 그 홍 회장이 그 한인 컴퍼니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각 협상을 하면서 선행 조건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선행 조건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최근 그 판결문에 네. 그 선행 조건이 드러났습니다. 아, 그 선행 조건이라는 게 백미당 이게 외식사업부입니다. 네. 외식사업부는 매각하지 않고 홍 회장 일가에게 남겨준다는 겁니다. 예. 백미당이 굉장히 알짜 기업입니다. 네. 지금 남양유업 전체 매출이 한 25%, 30%를 차지하는데 네. 지금 매장이 한 35개 정도, 35개가 아니고 85개 정도 됩니다. 85개, 예. 정도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백미당 네. 그 애착을 버리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홍 회장 일가가? 결국 백미당의 어떤 그런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왜냐? 지금 백미당 같은 경우는 로고에서 남양유업이란 브랜드를 뺐습니다. 네. 그럼 일반 대중들은 이게 뭐 남양유업 건지 어디 건지 아, 저도 몰랐어요. 지금 모릅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번 그 홍 회장 일가가 주장한 선행 조건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 이번에 한인 컴퍼니가 승기를 잡는데 큰 패착이 된 이유가 있었나요? 그렇죠. 백미당은 네. 그 홍 회장 일가에게 남겨둔다는 거하고 네. 홍 회장 일가의 어떤 그런 경영진에 대한 예우 문제를 네.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어떤 구두 계약에 따릅니다. 아, 그 페이퍼상에는 명시가 안 됐네.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럼 말 그대로 우리가 뭐 법정 소송을 다 명문화해서 서류로 다툼을 할 텐데. 네. 근데 사실 우리 민법상에서는 어떤 구두 계약도 나름대로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에서는 이쪽 한인 커플이 손을 들어줬지만 향후에서 어떤 본안 소송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직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 본안 소송이 계속 뭐 2년, 3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게 이번 소송이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던지는 숙제는 예, 예. 결국 소유와 경영의 분리. 예, 예. 이게 참 안 풀리는 숙제 같아요. 예, 예. 이게 결국 오너 일가들은 계속 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엄밀히 말하면 주주 소액주주까지 포함한 주주회사잖아요. 예, 그리고 잠깐 제가 남양유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남양유업이 196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네. 남양유업 창업주가 홍두영 회장입니다. 네. 굉장히 좀 훌륭한 경영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회사 만들 때 직원들하고 같이 숙식을 했답니다. 네. 그리고 회장이 되어서도 이렇게 양말이 네. 이 구멍이 나면 그걸 기워서 네. 신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남양유업의 또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보면 우량아 선발대회가 있었죠. 혹시 네네. 아시나요? 아, 저도 기억이 나요. 네, 그 우량아 선발대회를 남양유업에서 했었습니다. 저 심지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우량아 선발대회에서 우량아가 됐어요. 예. 그러다가 네. 2010년 홍두영 회장이 타계 이후에 네. 지금 홍우식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받고 난 다음에 네.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네. 미국의 그 역사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네. 종언이라는 책을 썼었습니다. 네. 이분이 이야기하길 자본주의 가장 큰 동목은 신뢰라고 했었습니다. 네. 결국 신뢰가 깨어지니까 네. 남흥유업처럼 이렇게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시장에서 가치는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더 이상 남흥유업 제품을 찾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뭐 남녀 간에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네.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아니면 또 기업과 주주들 간에도 네, 네. 가장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네. 이 신뢰 자체가 흔들려져 버리면 여기서 촉발되는 뭐 불매 운동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네. 일파만파 부작용이 나타나죠. 네, 네. 네.